네, 반갑습니다. 당자 계속 할게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현금인가 아닌 거, 뭐 당자 자산인가 아닌 거 이제 보셨고, 당자 중에 또 하나 이제 배우셔야 될 게, 66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당자예금 할게요.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당자예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자예금은 뭐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가 이제 A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로부터 상품을 사온다 그럴게요. 상품을 사오는데 금액 좀 세게 할게. 상품을 1억 원어치 매입을 해. 1억 원어치. 1억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자, 1억이면 현금으로 10,000원짜리가 만장이잖아. 그죠? 그걸 007 가방에 넣어서 줄 수가 없겠죠. 힘들잖아. 보관의 위험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거래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은행을 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라 그럴까요? 은행을 끼고 거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국민은행 찾아가서 뭐 하느냐 하면 통장을 개설해. 그래서 이 통장 개설하는데 이 통장의 이름이 당자예금이란 거야. 당자예금. 그래서 통장 개설하고 가정을 할게. 그냥 1억 원을 저금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예금 통장 개설하면 뭐 그 통장 사보만 받으시잖아. 근데 당자예금을 이걸 개설하시면 은행에서 뭘 주냐 하면 수표나 엄용지, 수표 용지라고 할게요. 수표 용지를 줘요. 빈 종이 쪼가리 금액 써라고 아셨죠? 용지를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좀 전에는 이제 1억 상품 매입하고 무식하게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을 하고 용지 받았잖아, 수표. 용지에다가 1억이라고 써서 이 수표를 A란 회사에다가 이 수표를 발행하는 거야. 당자 수표를 발행하거든요. 그럼 A 입장에 생각해봐요. 현금하고 동일하잖아. 그죠? 수표는. 그럼 1억 받아가지고 1억짜리 수표 쓰기 그러니까 이제 은행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 그래, 쉽게. 돈을 10,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걸 지급 제시라 불러요. 지급 제시. 그럼 은행에 보니까 이게 수표 발행인이 누구로 돼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회사로 돼 있겠죠, 발행인이. 그리고 우리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1억 들어있죠? 1억 들어있으니까 돈을 지급을 A한테 하는 거야. 이게 당자예금이란 거야.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별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에 통장에 당자예금에 저금해 놓고 수표를 발행해. 그냥 수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은행 가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당자예금이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분개해 볼까요? 너무 빨리 했나요? 이해하시겠죠? 자, 67페이지 가서 예제를 볼게요. 예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예제 1. 서울은행과 당자 거래를 개설하고 현금 20만 원 예입받아 통장에 저금했다는 얘기야. 우리 회사가 은행 가서 현금 20을 저금을 했대요. 아시겠죠? 그럼 현금 20 통장 생기고 수표 용지 받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예제 1번 현금 나가고 당자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겠지. 물론 수표 용지도 받았을 테고. 당자예금 20만 원 통장 생겼겠죠? 자, 이렇게 했겠지.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서울은행에 토지 3천만 원 근저당이라는 게 담보로 맡겼다는 얘기야.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당자 차월 계약을 설정했다고 되어 있죠. 당자 차월 계약. 이 당자 차월은 일종의 뭐냐 하면 우리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 계약 맺은 거야.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걸 왜 했냐 하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쪽에 가서 다시 보면 야, 예금을 1억을 냈어요, 우리 회사가. 근데 술 먹고 실수로 상품을 2억 매입한 거야. 수표는 얼마짜리 발행되었겠어요? 2억짜리 발행되었겠지. 빈 용주니까 발행을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죠? 발행했겠지. 그럼 A는 좋아라고 2억짜리 수표 받았겠죠. 은행을 찾아가 2억 제시해.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보니까 내 계좌에 얼마밖에 없어요, 지금. 1억밖에 없잖아. 근데 2억짜리 수표가 들어왔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A한테 은행이 얘기하는 거야. 얘 통장에 지금 1억밖에 없어. 돈 다 못 줘라고 하는 거야. 돈 못 줘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급 거절이라 불러. 돈 못 준다고 하는 거야. 잔고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걸 두 글자로 부도라 부르죠. 들어보셨죠? 우리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도라고 하면 섬찟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계약을 맺는 거야, 은행하고. 당자 차월 계약을 맺어서 야, 내가 실수로 술 먹고 2억짜리 발행해도 부도 내지 말고 일정 한도까지는 결제를 좀 대신해줘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당자 차월 계약이란 거야. 오케이?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맺었대요. 근데 우리 회계상으로 계약은 거래가 아니잖아. 분개가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만 맺은 거야, 그냥. 그래서 부도 내지 말고 일정 한도까지는 대신 결제 좀 해줘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3번에서 이제 술 먹고 실수한 거야. 3번 보세요. 갑에서로부터 상품 100만 원어치를 사고 수표를 발행했대. 20만 원 통장 잔고밖에 없는데 100만 원 발행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원래는 부도 나겠죠. 돈 결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럴 줄 알고 당좌 차월 계약 맺었잖아. 그죠? 그래서 은행이 대신 결제해 줬겠죠. 80은. 그래서 상품 100만 원어치 사고 20만 원까지는 내 계좌 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가 되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줄었겠지. 당좌 수표 아니에요. 분개할 때. 왜냐하면 이쪽에 와서 보세요.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은행 가서 어디서 찾아가요? 내 계좌에서 찾아가잖아. 내 계좌에서. 내 당좌예금 계좌 통장을 줄이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은행이 나 대신 결제해준 금액이 80이잖아. 이건 당좌 차월로 따로 분개하래. 당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차월 80 이렇게 분개하고. 참고로 이 당좌 차월은 임시 계정입니다. 잠깐 썼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계정이야. 그래서 임시로 썼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 상에는 뭘로 분개합니까? 이름을 바꾸래. 결국 은행에서 돈 빌린 거랑 또 동일하잖아.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서 올리는 거야. 재무상태표에는. 분개할 땐 이렇게 썼다가. 아시겠죠? 참고로. 자, 그리고 4번 이제 요 마이너스 메꿔야지. 그죠? 그래서 4번. 을회사에 상품 200만 원어치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통장에 저금했대. 당좌예금 통장에. 매출 200이고. 지금 통장에 80만 원 마이너스 났잖아. 이거 메꾸겠죠. 그쵸? 그래서 당좌 차월 80을 메꾸고 나머지는 다시 플러스 잔고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 다시 플러스 잔고로 120이 생기겠죠. 그쵸? 자, 이게 당좌예금 계좌 거래들입니다. 보시겠어요? 분개 어렵지 않죠? 특히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내 당좌예금 계좌에서 줄이는 겁니다. 발행하면 상대방이 내 계좌에서 돈 찾아가니까.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당좌예금 관련해서 하나 더 할 게 있거든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67페이지 은행 계정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이거까지 해야지 당좌예금 끝나니까. 줘도 되죠? 책에 있는 거 한 거잖아. 그죠? 자, 양가로 3번 가세요. 은행 계정 조정. 이거 당좌예금하고 연동 같이 연결된 거야. 자. 은행 계정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부르거든요. 조정표, 어떤 표를 만드는 거야.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당좌예금, 우리 회사가 분개를 했겠죠. 차변, 당좌예금, 대변, 당좌예금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개한 결과, 우리 회사 당좌예금 잔액은, 우리 회사 장부상으로는 100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막상 실제로 은행 통장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은행 통장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있냐 하면 장부상으로는 100이 있어야 되는데 120이나 들어있어. 아싸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안 맞잖아. 금액이. 그죠? 그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 차이가. 근데 이게 12월 31일 날이야. 재무제표 만드는 날짜야. 그럼 어떻게 하래? 요 잔액 안 맞는 걸 고치래. 고쳐서 이렇게 하는 기본 논리가 회사가 삽질을 했다면 회사에서 고치고 은행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은행이 삽질했다면 은행에서 고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회사 측 잔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고치는 거야. 잘못했다면. 은행이 잘못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 잔고가 은행하고 회사 통장 금액이 똑같아. 회사 장부상 금액이랑 통장의 당좌예금 잔고가 똑같이 만드는 게 뭐냐? 요걸 조정하는 표가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란 거야. 해볼게요. 아셨죠? 자, 논리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68페이지 보세요. 위에 왜 차이가 나는지 불일치 유형이 나와 있잖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왜 안 맞는지. 누구 걸 수정할 건지. 자, 하는데 밑에 예제 가지고 갈게요. 아셨죠? 자, 밑에 예제를 보시는데, 자, 일단 기본 논리가 이런 거야. 회사에서 고칠까, 은행에서 고칠까 했을 때,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늦게 알고 있는 쪽에서 고치는 거야. 그렇지? 회사 거 고칠까 은행 거 고칠까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늦게 아는 쪽에서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셨죠?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늦게 알고 있는 쪽에서, 늦게 아는 쪽에서 고치는 거야. 자, 예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68페이지 밑에 예제를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건 기본 논리를 한 거니까 실제로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자, 갈게요. 3일이 우리 회사입니다. X1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 X1년도 12월 31일 날이야. 재무제표 만들어야 돼. 당자예금 계정의 조정을 위해 은행하고 이제 은행 통장을 확인해 봤겠죠. X2년 1월 5일, 그 다음에 1월 5일 날 은행 측에 조회한 바, 그러니까 통장을 정리를 해봤대. 은행 통장을. X1년 12월 31일 잔액은 10만 원이다. 회사 장부상 잔액은 6만 원이고 양자 간의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보세요. 지금 X1년도 12월 말에 회사 측 잔액은 우리 회사 장부상으로는 지금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분개한 결과 원래 당자예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 통장을 실제로 확인해 봤겠죠.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당자예금 통장에 돈이 10만 원 들어있더래. 안 맞잖아. 와, 아싸라고 할 게 아니죠. 더 들어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차이를 조정하래.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차이로 이유로 차이가 발생했대. 그래서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됐죠? 자, 봅시다. 1번. 늦게 알고 모르고 어떠한 사실을 모르거나 늦게 아는 쪽에서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자, 1번 봐요. 원인 첫 번째. 회사가 X1년 12월 30일에 발행했던 수표 중 X1년 12월 30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이 있더래. 요걸 부를 때 이름 중요한 거 아닌데 얘를 부를 때 발행을 했는데 회사가 아직 인출이 안 된 거잖아. 미인출 수표라 불러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X1년도 12월 30일 날 회사는 상대방한테 발행을 했어. 아까 당자 수표 발행하면 분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변에. 내가 발행을 얼마짜리죠? 5만 원짜리 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은행 가서 내 계좌에서 돈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대변에 당자예금을 5만 원 줄였겠죠. 이해하시겠죠? 잘했어, 회사는. 근데 상대방이 바쁘니까 돈을 안 찾아갔대, 은행에서. 아셨죠? 그러면 5만 원짜리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은행은 모르고 있죠. 상대방이 은행 안 찾아갔으니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쪽에서 고치는 거라고. 그래서 회사는 5만 원 잘 줄였잖아. 근데 은행은 상대방이 돈을 안 찾아가서 5만 원 안 줄였죠, 통장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행 너 5만 원 줄이래. 은행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2번. 이름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죠? 5만 원 발행을 했어. 회사는 5만 원을 줄였어. 근데 상대방이 은행을 안 찾아가는 바람에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걸 은행이 모르고 있어. 은행 5만 원 줄여야지. 그죠? 자, 그 다음 2번. 회사가 X1년도 12월 31일 예금한 5천 원이 10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 은행 문 내리고 셔터 내리고 있는데 짠 하고 들어가서 5천 원 예금한 거야. 아시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겠어? X1년 12월 30일 날 당연히 돈 예금한 걸로 생각하고 차변에 당자 예금을 5천 원 늘렸겠죠. 잘했잖아. 그죠? 근데 뒤에 보세요. 은행은 X2년 그 다음에죠. 1월 2일 날 입금된 것으로 처리했대. 은행 담당자가 바빠가지고 12월 31일 날 예금한 걸로 처리 안 하고 1월 1일 날 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출근해서 돈 입금된 것으로 처리했대. 지금 누가 늦게 한 겁니까? 은행이 늦게 한 거죠. 회사가 잘한 거잖아. 12월 말에 예금했으니까 5천 원 잘 늘렸잖아. 그죠? 은행이 늦게 한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하래? 12월 말 현재 은행 5천 원 늘리래. 은행이 5천 원 안 늘려놨으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은행의 예금잔액 증명서, 쉽게 은행 통장 생각하세요. 그냥. 아시죠? 은행 통장에 포함된 내용 중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반영 안 돼 있대. X1년도 12월분 은행 수수료 5천 원이다. 은행이 나 몰래 5천 원을 수수료를 빼간 거야. 근데 회사가 이걸 모르고 있대. 아셨죠? 그럼 누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회사가 모르고 있죠. 어떻게 5천 원만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5천 원 빼야지. 회사 안 했잖아. 빼야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5천 원 빼면 5만 5천 원 되고 최종적인 정확한 당자예금 잔고는 얼마란 얘기야? 은행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만 5천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5만 5천 원이 정확한 잔고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분계는 할게. 누가, 은행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모르겠고, 우리가 분계할 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 보시면 분계 나와 있죠? 요 5,000원 수수료 나간 분계를 해야 되겠죠, 회사는. 차변에 지급 수수료 5,000원, 배변에 당좌예금 5,0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장부상에도 당좌예금 잔액은 55,000원 남을 테고 실제 은행 통장에도 55,000원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란 겁니다. 자, 당좌예금 회사 장부상 잔액과 은행 측 실제 통장 잔고가 안 맞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하는 표예요. 참고로 그 교재 69페이지 해답은 세로로 돼 있는 거고 저는 가로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양식이 편할 것 같아서 이해하는데 자, 객관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걸로.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단. 지워도 되죠? 지우고 자, 객관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가세요. 5번 풀어볼게. 97페이지 5번. 읽어보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자, 5번 3일의 X년도 12월 30일 현재 당좌예금 장부상잔액 350 그 위에다가 회사 잔액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회사 장부에는 돈 들어오고 나간 거, 당좌예금 들어오고 나간 거 분개한 결과 회사는 얼마가 지금 12월 말에 남아있느냐? 350만 원 장부상으로 남아있다고 계산되었는데 은행의 3일에 대한 당좌 원장 상잔액은 실제 은행 통장 잔액 얘기하는 거야. 은행 통장 정리해보니까 은행 통장엔 돈이 실제로 얼마가 있느냐? 357만 원 있더래.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해서 마지막에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지막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렇죠? 최종적인 잔액. 자, 볼게요. 기억 보세요. X1년 12월 31일 현재 기발행 미결제 수표 50만 원.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 기발행 미결제 수표라 부르기도 하고 기발행 미인출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셨죠? 이게 아까 뭐예요? 회사는 발행해서 당좌예금을 줄였는데 상대방이 바빠서 12월 말까지 안 찾아갔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죠. 그럼 지금 50만 원만큼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은행이 모르고 있잖아. 우리 회사는 대변에 당좌예금 50 줄였는데 은행은 안 줄였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50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 부도수표 10만 원은 아직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거꾸로 우리가 수표를 받은 거야, 회사가. 아셨죠? 상대방한테 수표를 1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이금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회사는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내 계좌에 1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온 걸로 수표를 받아가지고 예금했으니까 10만 원 늘렸겠지. 차변에. 아셨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부도수표래. 상대방이 부도났대. 그럼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도난 사실을 지금 누가 모르고 있는 거야? 회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은행에서 얘가 수표를 주니까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니까 상대방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주겠대. 부도난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10만 원 늘렸죠.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10만 원 늘리면 안 되는 거지. 부도나가지고 돈 안 들어왔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10만 원을 줄여, 회사 너 줄여. 부도난 사실을 회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어렵죠? 자, 그 다음 디귿. 은행 측 미기입 예금. 아까 이거 내가 12월 말에 나는 분명히 은행 가서 저금했는데 담당자 얘가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걸로 분개한 게 15만 원 있더래. 따라서 누가 늦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는 차변에 당좌예금 15만 원 12월 말에 잘 늘렸는데 얘가 안 늘렸잖아. 그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15만 원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 리을 회사가 20만 원 수표를 발행하면서 당좌예금 장부에는 2만 원으로 기장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당좌예금 20만 원을 대변에 줄여야 되는데 20만 원 줄여야 되는데 얼마를 줄였대? 회사가 실수로 2만 원 줄였다고 돼 있으니까 얼마를 적게 줄인 거예요, 지금? 18만 원 적게 줄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줄여야 되는데 2만 원만 줄였으니까 얼마를 더 줄여야 돼요? 18만 원 더 줄여야지. 너 회사에서 잘못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 결과 최종적으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실 수 있겠죠? 하시면 322만 원 나오고 얘도 322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지 않은 거 얼마예요? 동그라미 2번 되겠죠, 그쵸? 2번. 자, 보시고. 그 위에 4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숙제, 아셨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공부는 어차피 스스로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웬만하면 24시간 안에 답변 드리거든요. 특별히 뭐 주말 끼면 좀 늦겠지만 웬만하면 24시간 안에 답변 드리니까. 자, 은행 계정 조정 마무리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게 당좌예금이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추가적으로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69페이지 가세요. 69페이지. 지금 당좌 자산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 시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번 시간에 당좌예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9페이지 가보세요. 네모서 한번 결산할 시 유의사항 보지 마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안 보셔도 되고. 넘기세요. 뭐 요건 약간 실무적인 얘기를 쓴 거라서 넘기시면 되고. 그다음 로마자 3번에 단기 투자 자산 있죠. 그거 잠깐 볼게요. 단기 투자 자산. 요게 이름이 이건 이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왜 아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현금하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따로 분개하되 재무제표상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 통합 표시한다고 했죠. 그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묶어서 부를 때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게 네모 2번 보세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네모 2번 단기 투자 자산의 범위. 이거 객관식에 낼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단기 대여금.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유가증권은 좀 이따 이어서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세 개니까 하나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어서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체크한 거고. 그리고 넘겨서 73페이지 가보세요. 73페이지. 자, 위쪽에 예금 상품의 분류 있잖아. 그림 73페이지. 요거 제가 한 거예요. 우리 만기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면 금융상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라고 했잖아. 그렇죠? 요건데 잠깐 칠판에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금융상품이 있고 단기, 장기 금융상품이란 게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게 있죠. 현금성 자산이라고 쓸게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는데 여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건 했잖아. 얘네 중에 혹시라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만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바꾼다고 했죠. 이건 했잖아. 그쵸? 근데 반대로 얘네 중에 이쪽으로 가는 게 있대. 이게 뭐냐? 사용이 제한돼 있을 때. 사용 제한돼 있다. 마음대로 못 쓴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인출 제한돼 있다면 금융상품이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이 있거든요. 원래 현금성 자산이잖아. 근데 보통예금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바람에 마음대로 못 써. 은행에 담보로 맡겨놨어. 그럼 은행 허락받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현금성 자산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가정이 깔린 거야. 근데 보통예금인데 사용 제한돼 있죠. 담보로 맡겨서. 이때는 어떻게 하래? 단기 또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바꾸래. 아시겠죠?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림의 결론은 자 보시고. 그리고 로마자 4번 유가증권까지 하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줘도 되죠? 이해하시겠지? 자, 유가증권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셨죠? 더 자세히 해야 돼, 나중에. 근데 지금 일단 맛만 볼게요, 이번 시간은. 오케이? 그래서 로마자 4번 유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맛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거야. 아셨죠? 자, 유가증권이 뭐냐 하면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제 개념적으로 부를 때 우리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면 부를 때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거죠. 여기 내가 있고 내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했죠. 지난번 시간에. 그래서 국가가 발행한 종이는 국채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고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샀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이나 채권 산 걸 그냥 내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겠대. 근데 유가증권은 정식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 그게 73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만 체크하세요. 맨 마지막 두 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취득한 유가증권은 이름표를 붙일 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이름표가 계정 과목이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3개 중에 이름표를 한 개로 붙이래. 아셨죠? 자, 지금부터 칠판 보시면 책이 없는 얘기야. 나중에 할 거야, 어차피.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요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느냐 하면 이쪽에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 이름표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게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할게요, 다시. 지금은 그냥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일 수도 있거든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도 있고, 책에는 3개밖에 없는데 하나 더 쓸게요. 뒤에 객관식이 나오니까 쓰는 거야. 하나 더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게 있어. 벌써 이름부터 정의 확 떨어지죠, 그렇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일단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냐? 목적에 따라서, 목적. 왜 샀느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 목적이죠. 그죠? 쉽잖아. 1년 안에 팔 목적이다. 따라서 얘는 단기 투자라고 써도 되죠. 1년 안에 팔 목적으로 샀다 그 얘기야.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계속 사고 판다는 얘기야. 계속. 근데 계속 사고 팔기 위해서는 거래가 돼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어야 돼. 시장성.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지. 그래야 매일 사고 팔 거 아니야. 아셨죠? 이런 목적일 때. 엔드 조건이야. 단기 투자 목적이면서 시장성 있는 경우. 쉽게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단타 많이 하시잖아요. 맨날 사고 팔잖아. 아시죠? 그런 목적일 때 얘기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그게 아니라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장기 투자 목적일 때 나는 삼성전자를 믿고 한 10년 정도 투자할 목적이야. 이런 경우. 또는 시장성 없을 때 거래가 안 돼. 비상장 주식 거래 안 되잖아. 이런 건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쓰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가지고 갈 목적. 아셨죠?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가서 원금 받을 목적이고 만기 보유 목적이고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어차피 또 할 거야. 그 다음 얘는 좀 달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을 샀는데 투자 목적이 아니야.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지배 목적일 때. 지배 목적. 다른 말로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 경영권 행사 목적. 쉽게 사장해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투자 목적이죠.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잖아.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팔려고? 아니잖아. 회장해 먹으려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문제는 단기 매매 목적은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어요. 뭐 주식은 수시로 사고 파니까 채권도 사고 팔 수 있고 채권 시장이 있잖아. 네?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잘 아는데 채권은 잘 모르시더라고. 개인들이 채권 잘 거래 안 하잖아. 그래서 잘 채권은 거래하려면 100억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억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거래를 잘 안 하시니까 모르시는데 여하튼 간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도 사고 팔리거든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마찬가지로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란 게 원금 주는 날이잖아. 주식이란 게 만기란 게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오늘 사면 한 달 뒤에 가져가면 원금 주나? 아니, 안 주잖아. 주식은 만기란 게 없어요. 만기는 채권만 있는 거야.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주고 예를 들어 3년 뒤에 원금 주잖아. 만기란 게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온몸으로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주식만 이렇게 이름표를 붙일 수 있고 채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시겠죠? 여하튼 간에 이 4가지 중에 한 개 이름표를 붙이래.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요거는 논외로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볼 테니까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문제가 얘는 1년 안에 팔 목적, 얘는
장기니까 1년 이상 가지고 갈 목적이잖아. 얘도 만기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가지고 갈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카테고리에 쓰냐 하면 얘네 세 가지는 얘는 빼고 일단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우리 재무제표상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 유동의 당좌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하고 있죠. 당좌.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안에 팔 목적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당좌에 들어가요. 반면에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장기 1년 이상 가지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따라서 비유동으로 가서 비유동인 거 아시겠지? 투자자산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이 있어. 얘네들은 원래 투자자산, 쉽게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기본이.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야. 얘네들은. 스타트는 여기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만기보유증권. 자, 처음에는 3년 만기야.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원금 맞는 거야. 처음에 살 때는 3년이니까 비유동이잖아. 그죠? 근데 영원한 비유동은 없죠? 시간이 흘러서 좀 있으면 만기가 1년 안에 도래돼. 아셨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비유동이 아닌 거잖아.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기가 1년 안에 도래되면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위로 올리래. if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으로 끌어올리래. 당좌로 끌어올리래. 맞잖아 그게.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 있죠. 나는 처음에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마음 바뀐 거야. 안 되겠다. 1년 안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if 마음 바뀌어서 1년 이내 처분할 거라고 마음이 바뀌면 더 이상 비유동이 아니잖아. 당좌로 올리래. 또는 이게 채권이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흘러가서 얘처럼 또는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면 더 이상 1년 이내 도래한 더 이상 비유동이 아니죠. 이때는 위로 끌어올리래. 당좌로 끌어올리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양가로 1번. 자, 지금 우리 당좌하고 있는 거야. 당좌에 들어가는 양가로 1번 단기 매매증권 아시겠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좌인 거야. 맞죠? 근데 양가로 2번 봐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앞에 단서가 붙었지.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비유동이잖아. 근데 단서가 앞에 붙었죠? 뭐라고 돼 있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 빨간색인 거 아시겠죠? 마음 바뀌었다는 위로 올리라는 얘기들은. 근데 양가로 3번 봐요. 만기 보유 증권은 원래는 비유동이잖아. 근데 앞에 단서가 뭐라고 붙었어? 1년 내 만기가 도래한. 이거 빨간색인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네 두 개를 위로 끌어올릴 때 여기다 쓸 때 이름 자체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바꾸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양가로 3번, 세 번째 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에 언급한 매도 가능 증권 및 만기 보유 증권을 유동자산으로만 구분 표시한다는 의미지 계정 과목 명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얘네 두 가지 이름을 단기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름은 그대로 매도 가능 증권. 너도 그냥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이름은 그대로 쓰래. 이름 자체를 바꾸지 말고. 무슨 얘기해? 카테고리만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올리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객관식이 시험에 나오니까 지금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자. 됐죠? 객관식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98페이지 갑니다. 98페이지. 7번 풀어보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7번. 다음에 유가증권 중 재무상태표형 유동 자산으로 분리되지 않는 거. 동그라미 1번. 그냥 만기보유증권이라 그러면 비유동인 거야. 근데 앞에 단서가 뭐라고 돼 있어? 채무증권, 채무증권이라는 게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 요거.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분증권 중 1년 내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 가능 증권.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인데 이 단서가 붙었죠. 그죠? 따라서 유동이죠.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채무증권 중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매도 가능. 이거 했잖아요. 이거요.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이라 그러면 비유동이지만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니까 이제 유동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 4번이 이제 아닌 거예요. 지분증권 중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좀 여기서 했잖아. 위적 영향력이라는 게 회장 해먹겠다 그 얘기야. 아시죠? 얘는 항상 비유동. 왜? 지배 목적이니까 팔겠어 안 팔겠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겠지. 그래 항상 비유동이야. 영원히 안 팔 거니까. 나중에 물려주겠지. 자식한테. 아셨죠? 영원히 안 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인 거야. 아셨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신 게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매출채권 들어갈 거야.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지금 우리는 당자를 하고 있죠. 그죠? 당자.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